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이벤트들이 많아서인지 12월의 중반까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듯한 느낌인데요. FOMC 이후에 뉴욕에서는 그간 시장을 주도해왔던, 그러니까 시세 중심에 있었던 M7 기업들에서 이 기업들의 자금들이 약간은 여타 가치주로 흘러가는 듯한 흐름이 엿보였습니다. S&P 500과 다우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건데요. 우리 시장은 연고점 부근에서 지수는 묶어놓은 채로 계속해서 테마로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응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온기가 대형주에서 확산된다는 것을 두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AI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간외에서 10%대 급락이 나왔는데,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자리를 잘 잡다가 시간외에서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냉각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 시장 봤을 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으로 약간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지만 오늘은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가 이 경고에 대해서 대형 종목을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기준 변경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늘 2%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1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진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 박예진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양시장에서는 모두 FOMC와 오라클의 이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소화했었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오라클의 실적 쇼크에 의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AI와 그런 관련 빅테크주들의 자금이 이탈됐고요. 이 자금이 우량주와 가치주로 향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시장의 컬러가 다소 바뀔 수 있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잠시 쉬어가는 현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자세한 시황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혼조세입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1.35% 상승하면서 4,16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01% 하락한 934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의 수급 분위기는 다소 다른데요. 우선 코스피 보시면요.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세가 모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7천억 원 가깝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215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모든 주체들의 수급이 모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44억 원, 기관은 77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할인 지주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기대감에 이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의 주가가 지붕을 뚫고 나가서 이제 우주까지 달려갔었죠. 이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1,133%가량 올랐는데요. 이렇게 제2의 천일고속을 기대하는 자금들이 증시로 흘러들어오면서 알짜배기 땅을 보유한 이 토지 자산주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림지주는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을 통해서 해당 부지의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60층 규모의 첨단 물류단지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재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 연일 상한가 행진을 벌이자 하림지주 역시 재부각되면서 상한가로 고공행진했습니다. 네, 하림지주 어제와 오늘의 이 프리마켓 급등세 이어가면서요. 개장 직후 상한가인 개장 직후 이 6.5% 상승한 12,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세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는 종합 금속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 회사입니다. 스페이스 X 등을 겨냥한 미국 공장의 완공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되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됐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가 전일 대비 20%가량 상승한 4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요,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항공우주 방산용 특수화금 공장 이 SST가 지난달 말 기준 주요 설비 설치가 완료에 가까워지고 있고 곧 시운전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SST의 주요 수요처로 파악되는 이 스페이스 X가요, 항공우주 그리고 방위산업용 특수화금 공급 부족에 계속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ST가 정상 가동될 경우 높은 수익성이 예상된다라고도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매출 비중이 높은 특수 강봉강 역시 중국산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34,000원에서 4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시면요, 스피어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상장 소식에 우주항공 산업 테마가 급등했었죠. 이 우주항공 산업에 쓰이는 고성능 특수화금 소재를 공급하는 스피어에서 어제 또 한 번의 호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스피어가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83억 원 규모의 특수화금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계약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무려 3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추가적인 공시 내용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의 정보는 영업기밀 준수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요.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13일까지라고 합니다. 오늘 스피어 전일 대비 25% 넘게 상승한 11,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우주항공 산업에 엮이는 항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HVM 등도 함께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한 주 잘 마무리하셨나요? 다소 한 주에 아쉬움이 있으셨다면 오늘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한층 더 기분 좋은 선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예진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12월 12일입니다. 오전 11시 7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스틴 전문가님과 화상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에는 우리가 분위기가 금요일마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12월에는 금요일마다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금요일이었죠. 12월 첫째 주 금요일을 보시면은 금요일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어느 정도 코스피는 양봉으로 마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마다 좀 그래도 11월은 많이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12월에는 확실히 이제 산타랠리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증시의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제였죠. 이제 12월 FOMC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25bp 인하로 약간 매파적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지만 그래도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어닝 미스로 인해서 장 초반 하락을 했었지만 다행히 전략 후강의 장세로 펼쳐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말씀을 이어가 보자면 이제 연준이 물가보다 고용을 조금 언급했다는 점과 그리고 내년 성장률을 크게 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줬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는 점까지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주요 지표를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다음 주부터 조금 많이 몰아서 나올 예정인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볼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점도표, 내년 금리 인하는 1회 정도만 찍었지만 이제 금리 인하를 최소 두세 번 정도는 저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AI 때문에 고용은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 생산성은 올라가서 이제 성장률이 더욱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다음 연준 의장인 이 케빈 해싯도 친트럼프 성향의 약간 비둘기파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까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년 전망은 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과 EPS 그리고
내년 향후 가이던스까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연말 산타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연말 산타랠리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산타랠리가 기대가 되지만 전문가님 사실 반도체는 약간 쉬어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M7 기업에서 가치주로 어쨌든 자금이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요. 우리가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한다면 좀 코스닥 쪽에서 봐야 할지 아니면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해봐야 될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네, 물론 좀 억석가리기가 많이 필요한 한 시기이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우리 국내 증시도 약간 전강 후약의 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오전장에는 좀 증시 상황이 좋았었는데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좀 탄력도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사실 그 부분은 뭐 물론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의미하게 보는 수치가 이게 어제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어제 장마간 한 이후에 이제 외국인이 완전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선물과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까지 봤을 때 전부 다 순매수로 돌아선 점. 그리고 기관은 조금 팔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국인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차주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월물 이제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외국인이 확실히 이제 11월은 그동안 약간 순매도로 선물 옵션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매수 포지션을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떤 기대감을 하면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섹터 단에서는 역시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먼저 투톱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이제 오늘 조선방산 원전 섹터가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방전 원전 섹터도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전반적으로 빅3 종목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부분 이제 6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딛고 좀 많이 되돌아 나오고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원전 섹터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룰 거긴 하지만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오늘 8만 원 이상 이 투자 경고가 붙었는데도 이제 거의 4% 이상까지 상승한 것을 봤을 때, 이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기존 주도주였던 이 조선방산 원전의 대형주들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으로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전력기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 섹터 내에서 한두 종목씩만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내년을 조금 대비한다면 그래도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약간 AI 쪽으로 아직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방산이나 조선, 원전 앞으로 모멘텀이 많은 건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기의 문제지 어떤 악재가 있거나 펀더멘탈이 훼손된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 다 이제 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AI의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대형주도 담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빠른 순환매가 일어날 때 이쪽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해서 투 트랙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속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라클이 급락을 한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이 브로드컴에 기대를 좀 걸었는데 시간외에서 3%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도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런데 6% 정도 급락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의 실적들 그러니까 숫자로 찍히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숫자로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라는 전조 증상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IT 투톱은 견고하게 상승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볼 때 사실 오늘 IT 투톱을 제외하고 이 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낙폭이 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또 네. 조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브로드컴 먼저 말씀 살짝 하고 반도체 투톱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 섹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브로드컴이 오늘 시간 외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약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이 밑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동안 이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4월 달부터 거의 쉼없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여러 차례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어쨌든 이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인 세론을 불러일으켰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시간 외에서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또 약간의 노이즈가 나오긴 했는데 이 마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제기됐다라고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뭐 크게 어떤 내러티브가 훼손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간 외에서는 이렇게 하락은 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게 되면 또 흐름을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브로드컴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 증시에 있는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감을 조금 씻어주는 반도체 이번에 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투톱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조정시 매수 한 주씩이라도 사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금 차트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저희가 뭐 방송을 통해서 11월 달만 하더라도 뭐 53만 원 라인 그 밑에 있는 뭐 50만 원 초반 라인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한 주씩이라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쨌든 차트 흐름이 58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고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도 제가 10만 원 라인에서 또 이 종목을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벌써 9% 8% 정도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또 이제 11만 원 라인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일선을 잘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라인에서 조금 잡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고 사실 조정할 때마다 조정이 나올 때 진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말고는 이제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질 때 매수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먹을 수 있는 룸이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하단에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4분기 실적 정말 잘 나올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4분기 실적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약 34조 원 정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월 대비 45%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134%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향후 26년 가이던스가 대략적으로 뭐 삼성전자는 뭐 90억 그리고 90조, 8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 역시 그에 준한 비슷한 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거기서 조금만 이제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최소 지금보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최소 지금보다 한 1.5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디램 또는 이제 낸드가 계속해서 가격 인상이 매 달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올해 이제 4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1년 동안 이제 HBM에 대한 캐파를 동결하고 이제 수익성이 높은 이제 일반 디램의 생산을 조금 더 집중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지만 그 캐파 자체가 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가격 상승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언제 갈까요?예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 투톱 종목 정도만 조금씩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연말 또는 연초부터 보셔야 돼요. 지금은 최소 연초부터는 보셔야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 이어서 향후 가이던스에서 이제 앞으로 캐파를 얼마나 증설할지 정확하게 조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굉장히 아웃퍼폼을 강하게 해줬었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이어 테크닉스를 한 종목 일단 보면서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뭐 대략적으로 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지금 뭐 11월 달 들어 접어들면서 대부분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턴어라운드 하려면은 확실히 이제 앞으로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제 10월 달처럼 다 같이 올라가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아닌 그 중에서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내년부터는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까운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 그 중에서 실적이 확실하게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선정을 해야 그래야 확실히 수익률을 조금 안전하게 걷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말고도 또 소재 부품 쪽도 있죠. 소재 부품 쪽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그 TSMC 이쪽으로 좀 고객사를 많이 두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보장 쪽에서 이제 내년에는 그간 뭐 10월에 보였던 것처럼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붙어 있는 기업 중에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위주로 우리가 담아봐야 한다라는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보장 종목들을 방송에서 공개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원익홀딩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원익홀딩스 11월 21일에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연속적으로 올라오면서 계단식 상승을 잘 이뤄냈습니다. 35%의 상승률 구간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35%에서 뭐 크게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뭐 위아래로 다 열려 있다는 관점에서 박스권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다시 한번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1일 종목 원익홀딩스 35% 상승률 집계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뭐 한번 챙겨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바라볼까요? 원익홀딩스는 홀딩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냐면은 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도 어, 모멘텀이 같이 붙어 있고 거기에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가 이제 로보틱스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기업이 로보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어떤 그 사업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가 많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어쨌든 최근에 낙폭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어느덧 3만 원 라인까지 올라오고 이제 최고점에 위치해 있는 3만 3천 원, 3만 4천 원 라인까지 이제 전고점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3만 전고점의 라인이 위치해 있는 뭐 3만 3천 원 라인 부근에서 1차적으로 조금 수익을 일부 챙기시고 나머지 뭐 비중 뭐 60%나 한 50% 내외 그 정도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신고가 영역에 다시 한번 들어서게 되면은 계속해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도 좋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정고점 부근에서 1차적으로 비중은 일부 챙기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홀딩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좀 크게 넓혀서 전력적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에너지단도 굉장히 시세가 괜찮습니다. 앞서 뭐 AI와 붙어있는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선이나 뭐 전력 설비 쪽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핵융합 뭐 이쪽도 다 괜찮아서요. 에너지 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 어쨌든 반도체와 함께 한다는 입장에서 뭐 전력 쪽 이쪽도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일진전기도 우리 방송 히든 종목이라 이 한 종목도 같이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40%의 상승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날 우리 방송에서 또 공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사실 오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만 어떤 전략들이 조금 유효할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0월 14일 날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TV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한 40% 지금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로 비교했을 때요. 이제 지금 라인이 지금 6만 원 라인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5만 9천 원 라인에서 지금 약간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 단기적인 눌림목을 거치고 나서 다시 되돌아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 6만 원 라인을 언제 돌파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6만 원 라인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 또 전고점 트라이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고점이 대략적으로 6만 8천 원 라인에 위치해 있죠. 6만 8천 원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은 어제 좀 유의미한 수급이 이 기관이 꽤 많이 샀어요. 이 수량으로 봤을 때 23만 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매도한 물량을 기관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 다시 한번 종목 매매 동향 보시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여태까지 단기적으로 좀 세론을 했었어요.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만큼 그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다가 이제 어제부터 다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오늘도 기관이 조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만 원 라인만 돌파를 금방 해준다면은 전고점까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진전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력기기 섹터는 내년에 더욱더 상승 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수주 잔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전부 다 지금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캐파를 증설하고 나면은 이제 그 물량도 다 같이 이제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면 내년부터 주가 퍼포먼스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진전기에 대한 AS까지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AS를 해드렸는데 우리 방송 말미에 또 히든 종목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서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시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컬러감이 바뀌어가고 있고 위아래로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방송 끝나고 난 뒤에도 많은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조방원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 드라마 알면 좀 옛날 사람이잖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 조방원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메랑처럼 우리 조방원들이 시세를 갖고 다시 한번 돌아와 줄까라는 생각에서 또 이렇게 네. 짚어봤는데 이 드라마 아세요, 전문가님? 잘 천국의 알죠. 계단. 천국의 아세요? 계단이죠. 권상우랑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터야, 네. 정터야.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기억 네. 잘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돌아온 조방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전에 조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확실히 오늘 조선방산 원전 이 세 섹터가 이렇게 다 같이 아웃퍼폼을 해주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몇 달 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각각의마다 지금 좀 개별적으로 섹터별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원전 속에서는 오늘 나왔던 소식이었죠. 우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미국의 엑스에너지 기업과 이제 SMR 핵심 소재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이 소식 전에는 그렇게 상승을 크게 받지 못하고 약간 1% 내외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지금 3% 넘는 이 투자 경고가 딱지가 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웃퍼폼을 잘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밑에 단은 이제 다른 그 밑에 중소형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BHI가 오늘 16%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BHI도 좋은 모멘텀이 어제 나왔었죠. 어제 이제 포스코 ENC와 LNG, HRSG 이 복합 보일러를 이제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이렇게 원전 섹터가 함께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 더욱더 주가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도 지금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진도 그렇고 우진은 어제도 올랐었어요. 우지는 어제도 올랐고 최근 이 상승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고요. 이 조선 쪽도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이제 K조선 이 연말에 이 빅딜이 임박했다라는 이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이제 FLNG 또는 LNG선 수주에 이 막판 스퍼트가 붙었다라는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제 좀 조선 쪽 빅3 종목들 밑으로 이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선 쪽에서는 이제 조금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 군함 건조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 초부터는 확실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 섹터도 제가 앞전에 잘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주가가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주가가 지금 가격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대부분 6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지금 최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된다. 조선 섹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오션도 보시면은 60일선은 아니지만 이 종목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정확하게 딛고 다시 반대로 돌아 나오고 있죠.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제가 이제 여기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최근에 딛고 이제 다시 돌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조선 대형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조금씩 없으신 분들은 모아 가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조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이미 사실 팔고 다시 재진입하기에는 늦은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버티는 구간이 왔다. 지금 다시 팔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다시 되돌아 나오는 차트가 나올 때 그때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단가를 낮추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섹터는 뭐 모멘텀은 확실합니다. 수주 잔고도 2, 3년치 잘 쌓여 있고요. 지금도 뭐 수주 계속해서 잘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HD 현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 쪽과 그리고 필리핀 쪽으로도 지금 모멘텀이 지금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도 그렇고 핵잠수함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모멘텀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방산 섹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주가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주가가 많이 무거워졌고 가격 조정을 최근 좀 강하게 받았죠. 지금 뭐 노이즈가 섹터 크게 개별 어떤 악재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좀 종전에 가까워졌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 조금 이유 없이 수급을 받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태까지 작용하면서 조금 많이 내려왔었는데 이제 다시 또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좋죠. 흐름이 이제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오늘 방산 섹터 우주항공 쪽으로 좋은 모멘텀이 나왔었죠. 좋은 모멘텀이 나왔는데 이제 항공우주 산업이죠. 카이 그쪽에서 이제 국기연과 재사용 우주 발사체용 이 메탄 엔진 개발 사업을 참여한다는 소식이 이제 좀 방산 섹터 그리고 우주항공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급을 오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여기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이 또 한 가지 더 붙었어요. 물론 우리 지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이 지상 방산 쪽과 그리고 철도 쪽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주항공 쪽도 모멘텀이 잘 붙어 있는데, 최근 나온 소식으로 지금 대한항공과 이 1단계 분리, 1단 발사체 재사용 관련된 개발을 지금 추진을 시작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조금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 1단계 재사용 발사체라는 것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일단 로켓을 발사하고 일단 분리체가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 기술을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도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좀 편입을 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우주 발사체용 이 메탄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아덱스 전시회에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메탄 엔진에 대한 최초로 공개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대로템은 메탄 엔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방산 섹터에서는 사실 방산 섹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없기 때문에 최근 많이 눌려 있다가 이제 조금씩 다시 돌아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대로템 또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대로템과 또 폴란드향 이 전차 부품 계약을 또 맺으면서 그 부분이 오늘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방산 섹터도 어, 보셔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제가 굳이 정해 보자면, 일단 조선 섹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 원전, 그리고 방산, 이런 순서로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다시 담아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선 쪽에서는 삼성중공업, 방산 쪽에서는 하나시스템과 더불어서 뭐 로봇,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순위로는 조선, 원전, 방산 순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대형주 위주로 기회를 보자. 그리고 전략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한 번에 담지 말고 어쨌든 좀 나눠서 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세세하게 전략을 알려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파생돼서 로봇 이야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시장에서 다 같이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별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씩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어쨌든 CES에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머금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 CES를 앞두고 로봇 관련주들 봐야 할까? 아니면 지금은 조금 상단에 있다는 입장에서 조금 눌림목을 어쨌든 공략을 해봐야 할까? 많은 부분들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CES 기대감도 있고요. 뭐 내년에 어쨌든 현대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주가 레벨이 30만 원까지 올랐는데, 현대차가 붙어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닌 기업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 로봇 관련주들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로봇 섹터는 제가 자주 좀 다뤘던 맥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오늘도 어쨌든 지금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다뤄보려고 좀 가지고 나와 봤어요.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 섹터 꼭 보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사실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수익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셔서 아마 편하게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진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뭐 클로버 종목도 최근에 지금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고,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로보티즈도 지금 차트 상단에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 로보티즈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는 거의 50만 원 지금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려보자 보면 일단은 그중에서 조금 눌림목에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왜냐면은 지금 모멘텀이 너무 잘 붙어 있고 내년까지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이제 국내 이제 정책 드라이브나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AI 다음으로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내와 해외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 AI에서 로봇 쪽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기조가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내년까지의 기대감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싸다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아직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는 일단 뭐 자동차 부품 섹터, 부품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먼저 보셔도 되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이나 이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또 웨어러블, 또 아니면은 의료 로봇 관련주들도 물론 굉장히 섹터 안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선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최상단에서 지금 14원 라인 부근에서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료 AI 관련주로서 지금 확실히 지금 의료 AI 로봇 쪽이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큐렉소 종목도 지금 차트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앞으로 또 단기적인 수급을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진입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들 또는 현대모비스도 사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확실히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40만 원 라인까지 거의 바라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신고가 영역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그리고 엊그제 좀 매수 타이밍이 나왔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은 단기적인 상승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또 오늘 히든 종목으로 로봇 sek터에서 조금 눌림목에 있는 종목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로봇 섹터에서는 그 종목 일단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 일단 그 종목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눌림목이 다시 나왔을 때 그때 조금씩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로봇 섹터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많은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아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공개될 히든 종목도 여기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히든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승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오르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환율도 1471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1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7,500원까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에 집중해 봐야 할지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쪽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로봇 섹터에서 또 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로봇 섹터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와봤는데 요즘 코스닥에서 지금 상승 탄력이 가장 좋은 섹터가 또 로봇 섹터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조금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후반에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내년 CES까지 바라봤을 때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굉장히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로봇 섹터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제 이 기업은 이제 LG전자를 좀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이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이송 로봇과 이 수직 다관절 로봇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로는 이제 LG전자와의 앞으로 AI 자율 제조 시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LG전자는 이제 로봇을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점을 찍어 놓고 이제 AI 기반 상업용 로봇 기업인 이 베어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제 과반 이상으로 늘리면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이제 본격적인 로보틱스의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쪽은 이제 LG전자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 즉 이 제조와 양산 쪽은 이 히든 종목, 이 기업이 담당하는 구조가 앞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와 또 해외 이 모든 제조 현장과 이 물류 센터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로 지금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이 AI가 적용된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본격 확산되기 시작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게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있지만 차트적인 부분이 좀 굉장히 좋은 자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타 로봇 섹터와 마찬가지로 실적은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아직 흑자 전환은 이뤄내지 못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차트. 이제 차트 보시면 지금 차트가 최근 고점인 이 10만 원 라인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받았어요. 이제 6만 원 중반 라인까지 내려오고 난 후에 지금 6만 원 약간 6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까지 로봇 섹터가 오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웃퍼포먼스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생각보다 조금 덜 오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 지금 저점을 굉장히 잘 다지면서 이 이동평균선도 최근에 어제였죠. 어제 이제 정배열이 이제 막 형성이 됐어요. 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막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해도 충분히 좋은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공략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명과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